자, 웨딩 창업 관심 많으시다면은 그럼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국영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필수 과목이지 않습니까? 네. 웨딩 창업 중에서도 이 국영수 사업이, 국영수 같은 필수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식장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흔히 봐왔던 예식장, 뭐 하객으로도 가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제 결혼도 해보셨을 거고, 뭐 여러 형태로 예식장을 접했죠. 네, 근데 이 결혼식 예식장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어떤 웨딩 창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식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이 사업의 핵심이고, 모든 사업이 이 예식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에 예약을 해야 뭐 드레스, 사진, 뭐 혼수, 뭐 뷔페, 전체적인 모든 예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식장이죠. 네. 그래서 자, 예식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식장들은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데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규모가 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예식장 뭐 A홀, B홀, C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A홀, B홀, C홀 홀이 5개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홀이 1개인 데도 다양하죠. 왜? 다양한 하객들과 많은 하객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통 평균 보니까 A홀, B홀 2개 정도, 3개인 데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그때는 결혼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홀이 뭐 3개까지도 있었고요, 뭐 5개까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2개나 하나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홀이 몇 개냐는 바로 그 예식장의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네, 당연히 홀 2개일 때, 3개일 때는 홀이 많을수록 매출이 더 크겠죠. 네, 홀이 적을수록 매출이 적겠죠. 네. 자, 우리가 이 업계에서는 그 예식장을 예식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혼식을 올리는 거는 사실 뭐 30분? 사진 찍는 시간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죠. 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식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 앞에 예자를 붙여서 예식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만큼 예식장 같은 경우는 식사 수입이 가장 큰 수입원이죠. 네. 뷔페,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식장 뷔페 음식으로 예식장들은 주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결혼식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뭐 대관해주는 비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웨딩 패키지, 이런 비용들을 낮추고 식사 매출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식 홀 수준이 이제는 뭐 아까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3개, 4개, 5개였지만 지금은 1개로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원인은 예식 인구의 감소죠. 네. 감소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뭐 예식 인구가 줄고 있는 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웨딩홀이 2개, 3개가 운영이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웨딩홀 단독홀, 홀 하나짜리 예식장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운영 체계를 바꾸고 있더라. 자,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예식장은 대형화된 메머드급 예식장에서 소형화로 이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식장 그러면 어떤 걸로 수익을 내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뷔페 음식 매출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식비, 결혼식 비용이죠. 드레스, 대관비, 그 다음에 사진비, 이런 비용을 줄이고 식사를 직접 매출로 올리면서 예식장들은 그동안 매출을 올렸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식 비용,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보면은 예약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예약실장이 있죠. 그리고 뭐 격리 직원이 있고, 그래서 보통 여직원 2~3명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조리팀에 가면은 이제 홀 보는 매니저, 뭐 지배인급들의 홀팀이 있고, 그 다음 조리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 예약실에서 예약을 많이 받아야 뷔페로 매출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쟁이, 주변의 예식장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생기면
예식장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부터 더빙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온전히 식사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약실에서 이루어지는 대관 수익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대관 수익이고요. 네. 대관 수익이라는 것은 이 결혼식을 빌려주는 시간이죠. 보통 1시간에 얼마, 100만 원인데도 있고 200만 원인데도 있고 300만 원인데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네. 두 번째는 웨딩 패키지 수익, 드레스, 사진, 결혼식에 필요한 품목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웨딩 패키지 수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수수료들, 여러 군데 업체를 소개해주고 받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크게 예식장은 이 세 가지의 수익을 예식장 예약실에서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요게 원만하게 매출이 올라와야 여기에서 예약실에서 돌아가는 지출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인건비도 나가고, 예식부에 필요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식 밥값 식사 매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얘를 자꾸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인테리어 비용, 예약실 인건비가 또 충당이 되는 거죠. 즉 처음에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식 비용을 짱짱하게 받았어요. 속된 말로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1, 200만 원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 비싸게 받는 데도 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어차피 우리 메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포기하더라도 식사 매출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예식장의 운영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과다 지출은 그대로 남아있죠. 10년 전에 있는 지출인을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은데 예식 예약실에서 나가는 그 수익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예식장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식장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가보셨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 흔히들 나 예식장 거기 가봤는데 예식장 세 군데 다 가봤는데 비슷비슷하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식장에 가시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화려하게 한데 결혼식을 할 때는 조명을 다 끄고 하죠. 그 까만 분위기에서 합니다.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그렇게 할 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식 그 인테리어를 합니까?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서울에 조금 유행한다 싶은 예식장을 인테리어 업자들이 카피를 해서 예식장 사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식장을 하시려는 사장님들이 예식업에 대해서 알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카피성을 하는 거죠. 어디에 가면은 A 예식장이 있는데 그 예식장은 매출이 굉장히 좋다더라. 그럼 그걸 살짝 바꿔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인테리어를 시켜야 돼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 예식장 A를 카피를 한 군데만 할까요? 전주에서도, 광주에서도, 저기 충청도, 강원도에서도 예식장 하시는 분들이 그 잘 되는 예식장을 모여서 각 지역에 있는 예식장들의 스타일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멋지게 예식장 인테리어 해놓고 정작 예식을 할 때는 불을 다 조명을 끄죠. 네. 그렇다 보니 스냅 사진을 찍게 되면 예식장에서 나왔던 사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식장의 인테리어 그런 그 트렌드들이 그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카피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결혼식의 진행 방식입니다. 네. 물론 예전에는 예식장에서 패백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식 주례 선생님이 꼭 계셨죠. 근데 요즘에 보시면 주례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네.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패백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패백을 하는 확률이 제가 보기엔 40~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갈수록 자꾸 간소화되는데 인테리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도 이 예식장 저 예식장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식을 진행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하죠. 뭐 보시면 결혼식 뭐 신랑 신부 입장, 그 다음에 뭐 주례사가 없으면 덕담, 그 다음에 뭐 혼인서약, 성혼 선언문, 축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천편일률적인 진행 방식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사실 예식장에 가도 그다지 집중을 안 하죠. 결혼식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뻔하겠지, 그냥 각본이 뻔한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예식장 가다 보니까 예식장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사양 사업으로 이미 통계청에서도 전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 사업이 그만큼 지금 상향 사업이 아니라 하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식장들이 지금 운영이 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 고객들의 선호도입니다. 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결혼식장에 예약을 하려면 거의 부모님들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위치가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위치가 주차가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그 예식장의 지인이, 사장님 우리 아버지랑 지인이라거나, 한 달을 건너서 안다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한 10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그런 거의 없어졌고요. 오로지 신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즉 뭐냐, 예전에는 신부가 이 웨딩홀을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면 시댁 어르신께서, 시아버님께서, 시아버님 될 분께서 너 이 예식장에서 해야 돼 하면 신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랑한테 막 얘기를 하겠죠. 나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데서 하면 안 돼? 이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약간 지역사회가 또 그게 되게 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좀 아름아름 또 이렇게 인맥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예식장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덤핑 시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의 어떤 이런 정보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이제 신부들의 이런 영향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신부 딸이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해주는 신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혼주님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너무 예전에 지금 혼주분들은 50대 초중반이시니까 거의 학번으로 따지면 92학번, 90학번 대들이 또 혼주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옛날에 그런 어떤 486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개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신부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성향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신부들은 어떤 예식장을 좋아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어떤 대형 예식장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는 예식장을 좋아할까요? 복잡한 예식장 좋아할까요? 음식 메뉴도 뻔한 이런 데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신부들이 좋아하는 예식장은 여유롭고 독특한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 선호하겠죠.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을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남 삼남 이렇게 형제가 2명 3명이면은 결혼식을 좀 후하게 안 했다면 그 다음부터 해주고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한두 명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결혼식에 신경을 씁니다.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멋지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희망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주들의 트렌드와 신부들의 그런 정보력이 합쳐져서 이제는 기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식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웨딩 창업을 하신다거나 웨딩홀 창업을 하시려면 이 점을 꼭 아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웨딩홀에 대해서 이제 국영수처럼 가장 기본적인 과목인데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식장. 앞으로 더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예식장이란 곳을 이제는 정리를 하자면 대형 웨딩홀로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대형 웨딩홀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도 문의가 몇 번 오셨는데 제가 말려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절대 대형 웨딩홀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그만 그런 단독콜의 웨딩홀로 가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인테리어와 메뉴입니다. 음식 메뉴. 요거를 어떻게 차별화를 하느냐. 자, 요 네 가지 부분을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그레이스케이라는 프랜차이즈 웨딩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드는 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이라는 하우스 웨딩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2022년 9월 22일부터 부산 백스코에 창업 박람회에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웨딩 그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부산에서 하니까요, 백스코에서 합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는데, 그때 저희가 참가를 하니까 그때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제 블로그 꼭 보시고 읽어보시고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웨딩 창업에 꼭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